자, 두 유형 중에 과연 성공한 사람이 어디에서 많이 나왔을까요? 최근에 시장이 단기간에 급락을 했죠. 이러한 상황에서 나의 멘탈을 부여잡을 수 있는 부분이 주식 투자에 너무나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한 성공한 사업가가 있습니다. 수년간 다른 사람의 온라인 사업 구축, 컨설팅을 해줬는데요. 수천 명의 사람을 만났는데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고 합니다. 전자는 일단 앞뒤 안 가리고 행동하는 유형, 후자는 무엇이든 처음부터 꼼꼼하게 점검하는 완벽주의자 유형. 자, 두 유형 중에 과연 성공한 사람이 어디에서 많이 나왔을까요? 정답은 바로 전자입니다. 후자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처음부터 완벽하게 일을 처리하려고 했던 나머지 앞으로 나아가길 주저했습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가상의 리스크, 여기에 둘러싸여 있어서 행동을 제대로 개시를 못한 것이죠. 반면 전자 같은 경우에는 일단 행동을 하고 여기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을 했습니다. 어떻게 본다면 후자가 더 똑똑한 사람일 수 있지만 성공한 사람들이 오히려 전자에서 많이 나온 이유입니다. 주식 투자도 이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너무나 신경 쓰지 마라. 사실 너무 꼼꼼히 점검하려는 사람은 큰 돈을 벌기가 힘듭니다. 주식은 어느 정도 불확실성에 베팅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기업이 앞으로 순이익이 얼마나 늘 것인가, 이 기업의 적정 주가를 계산해 보니까 정확하게 얼마로 나왔다. 자,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따지면서 계산을 하면서 투자를 하다 보면은 초과 수익을 올리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수치적으로 해당 종목을 다 검증한다면 다른 사람 역시 검증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작년에 테슬라가 어마어마하게 올랐습니다. 근데 테슬라에 투자하는 사람 중에서 이익 증가율이 내년에 얼마큼 나오고 밸류에이션 해보니까 적정 주가가 정확하게 얼마로 나오고, 자, 이런 식으로 다 따져서 투자한 사람이 과연 많았을까요?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처음부터 너무나 꼼꼼하게 이것저것 따지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역설적으로 부자에서 더 멀어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처음과 비슷합니다. 바로 너무나 초반부터 준비를 철저하게 하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부자에서 멀어질 수가 있습니다. 골프를 한번 예로 들어볼게요. 골프를 잘 치기 위해서 동영상도 보고요, 책도 사서 읽었습니다. 네이버 카페에도 가입을 하고 동호회에도 들었어요. 근데 실제 골프를 내가 잘 치기 위해서는 필드까지는 아니어도 실내 골프 연습장에 가서 이 골프채를 휘둘러 봐야 됩니다. 아무리 내가 골프 방송을 많이 본다 하더라도 지식은 많아질지언정 골프 실력이 느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잘하기 위해서 유튜브를 보고 책을 보고 강의를 보면서 실전 매매 기법을 잘 익혔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실제 투자를 하지 않으면 이 중에서 어떤 투자 방법이 나와 맞는지 알 수가 없어요. 공부를 하다 보면 정말 다양한 투자 방법이 있습니다. 트레이딩을 전문적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요. 기업 가치에 장기 투자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분산 투자하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은 집중 투자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리고 성장주에 투자하는 방법, 배당주에 투자하는 방법 등 정말 다양합니다. 왜냐하면은 주식 투자에는 정답이 없기 때문입니다. 대신 나와 맞는 투자 방법은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준비를 철저하게 하는 것보다는 적당히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학습을 한 다음에 실제 부딪혀 보면서 경험적으로 습득하는 것이 훨씬 나을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나 혼자만 스스로 너무 열심히 노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에서나 아니면 사업을 할 때 어느 정도 열심히 노력하면은 일정 궤도 이상으로 올라갑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한계에 봉착해요. 자, 그때부터는 다른 사람과 협력해서 여러분들이 일을 해야 됩니다. 근데 주저하게 되죠. 왜 그러느냐? 일단 다른 사람과 협력한다라고 한다면 내가 알고 있는 노하우를 다른 사람한테 전수를 해주고 나는 좀 더 부가가치가 큰 그런 일을 찾아서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근데 내가 터득한 노하우를 다른 사람한테 알려주기가 아까운 겁니다. 두 번째는 사업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다른 사람을 쓰기 위해서는 비용이 나갑니다. 근데 그 비용을 지출하기가 아까운 것이죠. 세 번째는 다른 사람을 못 믿는 겁니다. 내가 하면 더 잘할 건데 다른 사람한테 위탁하면은 분명히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퀄리티가 안 나올 것이다. 뭐 이 부분도 맞는 말이죠. 근데 이러한 이유로 나 혼자만 계속해서 일을 하다 보면은 분명히 성장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강력한 경쟁자가 등장을 하면서 내가 만들어놨던 시장, 내가 만들어놨던 고객을 다 빼앗아갈 수도 있습니다. 제가 군대를 가기 전에 온라인 게임에 푹 빠진 적이 있습니다. 하루에 막 10시간 이상을 했어요. 근데 그 게임 공간에서는요,
저보다 훨씬 더 열심히 한 사람이 많았어요. 잘한 사람도 많았고요. 근데 반대로 이러한 노력을 부자 되는 방법에 집중을 했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됐을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안 될까요? 가장 큰 이유로는 동기부여를 둘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게임을 시작을 하면요, 그 안에 레벨이 정말 높은 사람도 있고 아이템이 화려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을 보면서 정말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라는 마인드가 생기죠. 그래서 열심히 더 게임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와 같은 목적을 가지고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게임상에 수도 없이 널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과 교류를 하다 보니까 그 동기부여가 더 강력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자 되는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혼자만 계속 스스로 노력하다 보면은 동기부여가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미 부자인 사람과 관계를 형성하면서 그 사람한테 배운다든지 아니면은 나와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는, 즉 부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과 관계를 형성하면서 서로 고민 상담도 하고 선의의 경쟁자도 되면서 활동을 하다 보면은 분명히 혼자 하는 것보다 확실한 동기부여가 될 것입니다. 최근에 장이 안 좋잖아요. 주식 투자도 혼자 힘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수천만 명, 수억 명의 집단 지성이 모여서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주식시장이거든요. 천재 과학자 아이작 뉴턴 같은 경우에도 남의 회사 버블에서 큰 손실을 봤죠. 그러면서 그런 말을 했어요. 천체 움직임은 계산할 수 있지만 인간의 광기는 도저히 계산할 수 없었다. 내가 아무리 똑똑하다 하더라도 IQ가 160 이상이다 라고 하더라도 주식시장 앞에서는 겸손해져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해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혼자 이렇게 노력하는 것보다는 다양한 사람들의 생각을 들으면서 나의 생각과 다른 사람의 생각이 같은지 다른지, 다르다면 이유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꾸준히 점검해 나가야지 장기적으로 시장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요, 가장 빨리 부자 되는 법이란 서적에서 발췌를 한 것입니다. 이거는 주식 투자와 관련된 서적은 아닙니다. 사업, 즉 비즈니스와 관련된 서적입니다. 근데 사업과 주식은 공통점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식 투자의 예를 덧붙여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저자 같은 경우에는 미국 사람인데요, 원래는 군인이었습니다. 항공 소방대원으로 입대를 했는데 화재 진압은 하지 않고 화장실 청소만 했다라고 해요. 아무래도 능력을 인정받지 못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화장실 청소를 1,500번 하던 날, 도저히 안 되겠다.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라고 해서 퇴직금 6,000달러를 가지고 군대를 나왔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기반 회사를 설립을 했어요. 근데 3년 만에 월 수십만 달러를 벌게 됐고요. 현재 가지고 있는 사업체 중에서 하나를 2천만 달러에 매각을 하기 위해서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저자는 대중들이 정답이라고 알고 있는 천천히 부자 되는 공식, 오히려 위험하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런 거죠.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30년 동안 근속을 하다 보면 연봉이 매년 7에서 8% 오르고 절약을 해서 벌어들인 돈의 50% 이상을 저축을 한다. 자, 그래서 60살에 내가 은퇴를 하면은 약 한 20억 정도가 모여 있을 것이고 이거를 평생 쓰면서 노후를 편안하게 보낼 수 있다. 근데 이게 성립하기 위해서는요, 다음 5가지가 일어나면 안 됩니다. 첫 번째, 내가 회사에서 잘리면 안 되겠죠. 두 번째, 동료 직원들 중에서 내가 가장 뛰어나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렇게 오랫동안 근속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회사가 망하면 안 됩니다. 네 번째, AI가 나의 업무를 대체해서도 안 되죠. 다섯 번째, 내가 너무나 아프거나 가족들이 큰 병이 걸려도 이와 같은 목표는 달성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주변을 둘러보면 30년 동안 이 5가지 변수 중에서 몇 개는 꼭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안전하다고 여겨지는 이 컴포트 존이 오히려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라든지 자신만의 사업을 찾아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회사를 뛰쳐나가서 정말 투자를 유치한 다음에 과감하게 판을 벌릴 것이냐? 그런 건 아니에요. 회사를 다니면서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의 유형, 그리고 방법까지 상세하게 이 책에서는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헝가리의 워렌 버핏이라고 불리는 인물이 있어요. 바로 앙드레 코스톨라니입니다. 앙드레 코스톨라니가 주식 투자의 90%는 심리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만큼 투자에 있어서는 심리가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역설적으로 이 심리를 잘 지키는 방법은 내가 본업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시장이 단기간에 급락을 했죠. 이제 약간 좀 회복하는 모습이긴 한데 이러한 상황에서 나의 멘탈을 부여잡을 수 있는 부분이 주식 투자에 너무나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본업에 집중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단기적으로 급락해서 내가 큰 손실을 봤다 하더라도 어차피 나는 캐시카우가 꾸준히 유입이 되고
이걸 가지고 저평가된 기업을 싼 가격에 사다 보면은 언젠가는 이게 회복한다면 나는 더 큰 돈을 벌 수 있을 것이다. 자, 그러한 생각, 그러한 믿는 구석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투자를 잘 하기 위해서는 역시나 본업에 집중을 해야 되고, 그게 나만의 사업이면 더 좋겠죠.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이 책을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